3명이 목숨을 잃은 참혹한 고가 철거 붕괴 사고. 그런데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지지자들은 이 비극을 두고 선거 호재라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선거가 먼저인 끔찍한 좌파들의 민낯. 게다가 구청장 시절 측근들 배불리는 주식회사 사유화 의혹에 사내 성비위 사건 덮기, 과거 칸쿤 외유성 출장과 폭행 전과까지 이재명이 찍어내리 꽂은 정원 후보의 썩어빠진 실체를 지금 바로 낱낱이 폭로합니다. 사고가 발생해서 3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원호 후보 지지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번 사고를 두고 선거에 활용할 수 있다, 이게 호재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목숨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공세를 위해서 호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데 그게 너무 이제 진보가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성동구를 일잘러라고 칭송을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8일 X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보다 일을 더 잘하시는 지자체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정원 후보를 딱 찍어가지고 그때부터 서울시장도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양천구청장 회의록에서 나온 것처럼 큰 사건이 있었고 5.18 때문이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회의록과 또 상황이 다르고 그 다음에 좀 기억 거부한다라고 가명을 요구하고 이분이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보면은 일단 이렇게 일관되는 진실성이 없어 보이고 하는 말들이 계속 앞뒤가 바뀌고 그 다음에 공약 발표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일잘러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던지게 되고. 오늘 오후 2시쯤이죠. 서울 서서문 고가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서 3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원호 후보 지지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번 사고를 두고 선거에 활용할 수 있다, 이게 호재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요. 이 발언, 이 지지자들의 이 발언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네, 이게 이 사건 이후에 이 단톡방의 요 상태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왕 맞아. 이게 보수 정권에서 집권하고 있을 때 사고가 조금이라도 나면은 마치 큰일 난 것처럼 막 이렇게 해놓고서는 왜 지금 사건에 대해서는 호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정권에 상관없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긴장하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사고가 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호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은 좀 무서워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좋은 재료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목숨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공세를 위해서 호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데 그게 너무 이제 진보가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금 이재명 정부잖아요. 이재명 정권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이 지자체는 또 서울시장이라고 해서 또 오세훈의 탓으로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정치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어요. 이 서서문 고가도 사실은 너무 노후화가 돼서 철거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 철거를 했던 것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모든 것을 이제 정치적인 공세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사실 서울시라고 하면 서울로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서서문 고가하고 이제 유사한 다리인데 서울역을 이렇게 지나가는 다리예요. 근데 거기도 원래 노후화가 돼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철거를 해서 이제 조금 더 미관상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옳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그 고가는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서울로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서울로가요, 더울 때는요 땡볕이고요, 추울 때는요 추워가지고 아무도 걷질 못해요. 아주 그 짧은 시간에만 즐길 수 있는 서울로인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왜 특정 정파에 너무 호의적이고 어떠한 것들은 이쪽 정치권을 이용을 해서 여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끼워 맞추는 게 저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진짜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사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 7월 28일에 정확하게 오세훈 시장이 직접 여기 현장에 갔었고 이거 지금 위험하니까 안전 등급도 D등급 나오고 하니까 철거가 불가피하다라고 했고, 여기 근처에 있는 이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광고 붙이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고가자로 안녕이라는 그런 것도 사실은 붙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이제 짓다가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이제 철거하는 과정에 이게 6월에 원래 철거가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마지막 한 덩이 남은 것에서 이런 참사가 지금 일어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이 감리 회사에서 안전진단 관련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철거 하나 이게 남아 있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현장 관리자들이 와서 둘러보고 하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지금 그렇게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게 자기들 진영 논리에 빠져
따져서 이 일을 그냥 하나의 뭐 이벤트로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자기 가족의 일이었으면 이런 말을 감히 할까? 와,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이거 방금 우리 권 센터장님 호재라는 말을 푸는 순간 소름이 돋는데 이렇게 잔인해서야 정치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호재라고 말하는 정원호 측은 도대체 정원호가 성동구청장을 하면서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뭐 일 잘하는 행정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정말 과연 그런지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오늘도 사실은 성동 미래 일자리 주식회사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정말 그 아무리 지지자라 하더라도 정원호가 실제로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흐린 눈 하고 이렇게 정말 무서운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호재라고 말하시는 이런 분들을 저는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정원호나 민주당이 잘 되기 위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전 너무 무서워요.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나면 제가 회의록 읽어드릴게요. 먼저 이제 지금 보면은 정원호 후보 캠프에서 관련 사고에 대해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캠프 내부 공지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전파가 됐다 이렇게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정파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앞으로 좀 볼? 이미 MBC 같은 방송에 그 유튜브로 라이브 뉴스가 있으면 그 옆에 채팅창에는 뭐 난리예요. 뭐 오세훈 뭐 어떻고 막 올라오는데 정파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과연 잘 될까라는 사실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이런 카톡방이 공개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네. 그럼 소름 돋죠 사실은. 결국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지금 자제령은 내렸는데 일단은 인사사고가 생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뉴스를 통해서 애도를 하고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것도 저는 이제 보수가 좀 학습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만 생각을 저희가 해보더라도 그 당시에 정말 속수무책이었어요. 시민단체도 없고 뭐 언론사도 없고 뭐 유튜버도 없고 할 수 있는 이야기 소통 창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붙여졌던 별명이 불통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 민주당이나 다른 후보들 단톡방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냥 개개인이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베라는 것도 보면은 정말 혐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서 어떤 혐오가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감시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부분이 좀 개인들이 좀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아니면은 정책적인 색깔을 위해서 조금씩 한번 노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좀 균형이 계속 잡히는 것 같아요. 선택적 정의에 분노합니다. 이거는 네. 일베 못지않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사실 일베를 일베답게 처분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반기를 들고자 하는 나름의 대통령 입장에서의 정의 아닙니까? 근데 이 선택적 정의에 분노하면서 본인들 진영 관리나 잘 하셔라. 그 말씀 드립니다. 소소문 고가 붕괴 전담 수사팀이 벌써 편성이 됐습니다. 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예, 사고 네. 처리가 잘 돼야 네. 할 텐데 말이죠. 가족들 마음이 어떠실지. 그러니까 아니면 여기 철거하는 관련된 회사 직원분들이 지금 이렇게 희생자가 됐다고 하네요. 정원호 후보는 지금 호재라서 나가 계신 거니까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아프고 소름 돋아. 할 말이 없다. 너무 놀랐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이나 사고들 특히 사람이 다치는 혹은 사망하는 거에 대해서 뭐 나름 뭐 진보 진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 그걸 프레임화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정치라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건데 거기에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나라는 생각을 좀 묻게 되더라고요. 저는 정치적 공세도 중요하고 뭐 권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들이 지향하는 정책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다 사람을 위한 것인데 근본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 부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발언, 뭐 호재 아니면 이런 이때마다의 반응을 보면 저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정치 전에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것들이 본인들이 하는 발언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 채 자기들이 정말 혐오하고 사람을 경시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함부로 프레임화해서 그냥 사유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가셔야 돼. 다음 방송이 있어서. 아, 네. 그러시군요. 벌써 네. 6시 13분이야. 나 회의록 읽어주려고 했는데. 하실 말씀 혹시 있다고 하시는 줄 알고. 네. 아닙니다. 아니, 가셔야 회의로. 아, 이제 가셔야 된다. 이렇게. 그냥 퀵하게 하고 우리 마무리 할까요? 저 할 말이 아직도 아, 네. 그러면은 김영훈 대변인 먼저 적당히 일어나시고 조용히 가겠습니다. 아쉬워서 회의록 어떡해. 내용 궁금해.
해줄게. 단톡방에 네. 올려주세요. 네, 센터장님 뭐 어떻게? 아니, 저는 회의록이 좀 궁금했거든요. 네, 사실 회의록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지금 뭐 정원호 후보가 네. 무능을 넘어서서 그 행정 자체를 너무 사유화했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거기에 지금 또 보면은 성동 미래 일자리 주식회사라고 해가지고 측근들하고 현금 나눠 먹기를 했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성동구라는 곳이 시민단체들 그리고 측근들의 아주 좋은 에이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성동구에서 서울시로 더 이제 확장을 하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프랜차이즈가 이제 지점을 옮기듯이 지점 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울시장 후보를 잘 가세요. 다음 방송에서 조용히 가는데 네, 조용히 안 대놓고 보내죠. 인사를 해버리는. 제 카메라를 지나가셔야 되겠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동구를 일잘러라고 칭송을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8일 X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보다 일을 더 잘하시는 지자체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정원호 후보를 딱 찍어가지고 그때부터 서울시장으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네. 근데 까면 깔수록 정말 나올 게 너무 많은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사전투표가 이번 주 금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록 좀 읽어주세요. 내일 모레 깜깜입니다. 내일 근데 모레. 요거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픽이 딱 둘 있죠. 한 명이 정원 후보, 하나가 하정우 주석. 근데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대통령의 픽으로 엄청 관심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키워준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까면 깔수록 아니라는 게 너무 많이 드러나고 문제와 의혹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름 대통령이 해서 키워지 만드는 걸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전 좀 궁금하긴 하고요. 일단 오늘 의혹이 나왔어요. 오세훈 후보 측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성동구 의회 그냥 회의록을 쭉 살펴보면 다 있어요. 16년 9월 2일에 먼저 설립 조례안을 표결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동미래 일자리 주식회사 이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석위원 12명 중에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가결이 돼요. 그 다음에 쭉 나오다 보면은 박정기 의원이 성동구 의회 박정기 의원은 공공기관 성동구청은 정원호 1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님을 성동구민 의원으로 천명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 지금 오세훈 후보 캠프 측에서 정원호 1인 지배하는 거 아니냐 의혹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박정기 의원이 아니다라고 2016년 9월 2일에 천명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고 나서 9개월 만에 초대 대표이사로 이분이 직행합니다. 이분이 바로 직행을 해요. 그러고 나서 조례 가결하고 2016년 10월 26일에도 이렇게 쭉 발표를 해요. 그래서 17년 6월 8일에도 박기훈 전 행정관리국장이 이때 초대 대표이사 선임 공식 확인이 되고 이때부터 이제 회전문 인사가 그 성동구청장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맥락을 아마 이해를 못 하실 텐데 나중에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7년 8월 31일에 성동미래 일자리 주식회사를 가보니 노인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 25명을 고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제가 원래 반대했던 의미는 끼리끼리 이런 분들만 채용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채용에 대한 우려를 좀 이야기를 하고 쭉 얘기를 하다가 좀 많이 있어요. 예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 출신의 인사 의혹이 이제 9년에 또 있고 그러다가 예산 가지고도 죄송해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 지금.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쭉 오다가 위탁 사업 규모가 19년에서 2025년 만에 갑자기 폭증을 하는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2024년에는 성비위 사건도 좀 일어나요. 그러면은 성비위 사건이 일어나면 신규 직원 임용일이었고 이날 회식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8월 12일에 일어났고 9월 4일에 분리 조치를 하고 10월 8일에 검찰 기소 직무 정지를 하게 된다라고 해요. 하지만 대표이사는 단순 직무 정지에 그쳤고 월급도 집행이 됐다라고 회의록에 따르면 이렇게 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좀 쭉 읽어주고 계신데 어때요 지금? 뭐 정원호 후보 측의 지금에서는 이게 공익적 목적의 기관이라면서 정치 공세는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이게 정치 공세라고 보십니까? 공익적 목적이라고 했으면 이런 일들이 저는 이렇게 회의록에 이렇게 남아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의혹들을 제기할 때는 그냥 이거 이상한데라고 해서 제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인을 분명히 다 하셨을 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 이야기를 했을 건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정치적 공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전에 이제 양양자 후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치적 공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다 확인했을 때 그 학교 측에서는 그 양양자 후보가 얘기하는 전공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들이 할 말이 없으면 여기에 대한 팩트를 그냥 저라면 기술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있었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내가 해명할 수 있다라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해명은 하나도 없고 정치적 공세라고 그냥 이렇게 이거를 뭉뚱거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양천구청장 회의록에서 나온 것처럼 폭행 사건이 있었고 5.18 때문이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회의록과 또 상황이 다르고 그 다음에 본인 기억 못한다라고 감형을 요구하고 이분이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보면은 일단 이렇게 일관되는 진실성이 없어 보이고 하는 말들이 계속 앞뒤가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공약 발표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일잘러가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던지게 되고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사실은 지금 성동미래 일자리 주식회사 이거 의혹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칸쿤 이야기 했을 때도 외유성 출장들이 있었고 수의 계약도 있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른 큰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놓치고 있지만 사실은 계속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혹이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냥 해명을 하면 돼요. 그러면 국민들도 혹은 서울 시민들도 이런 것들은 이러했구나. 그런데 상대 측에서 이런 부분을 못 봐서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거나 해소가 될 수 있는데 해소된 게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정치적 공세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저는 좀 해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해명을 과연 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해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단민님께서 정원호 서울시장 되면 서울도 운이 거기까지인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투표를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소문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정원호 후보 차량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는 없었어. 근데 지나가면서 뭐 거기 타 계신 분들이 지지 말씀을 드렸겠죠. 그러니까 식당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잘 때리게 생겼네. 그러니까 옆에 앉은 사람들이 갑자기 순간 웅성웅성 밥 먹다가 순간 조용해지면서 이러더라고요. 그걸 안다는 거거든. 그 사실을 안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공론화하고 방금 이렇게 속기록 읽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서울 시민들께 조금 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많이 아시는구나 그 생각이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